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랙매직 디자인 미니 패널 리뷰를 좀 해볼 건데요. 미니 패널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예전에 썼던 탄젠트 엘리먼트랑 이제 미니 패널, 현재 쓰고 있는 미니 패널이랑 같이 좀 비교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미니 패널은 여기 마이크로 패널 위에 상단부 위에 어떤 특정한 기능들 요만큼이 더 추가된 것들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기능적으로 봤을 때도 요 위에 있는 기능들을 마이크로 패널에선 쓸 수가 없고요. 미니 패널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뭐 사실상 마이크로나 미니나 요 밑에 부분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니 패널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면 마이크로 패널은 뭐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 뭐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로 패널 사이즈가 요게 한 43cm, 요게 25cm, 뭐 높이 두께는 한 8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7인치 노트북이랑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이크로라는 이름이 붙긴 했는데 진짜로 작은 패널은 따로 있습니다. 탄젠트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신 것처럼 다양한 이제 색보정 패널들을 만들고 있고요. 다빈치를 포함해서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이나 여러 군데서 쓸 수 있는 서드파티 패널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기에도 굉장히 작은 것들이 느껴지시죠? 리플 같은 경우는 크기가 33cm, 가로 33cm, 세로가 15cm, 높이는 5cm 이 정도로 굉장히 작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작게 해서 들고 다닐 패널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제 리플만한 패널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마이크로 패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다빈치 리졸브의 프라이머리 전용 패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니 패널 같은 경우는 다빈치 리졸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기능들, 요 밑에 있는 어드밴스드 패널 대비 거의 한 80% 정도의 기능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색 보정해서 쓰는데 이제 아쉬운 기능들은 거의 없이 어지간한 것들은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가격 같은 것도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는 가격들을 이제 홈페이지에 공시해 놓기 때문에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패널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 9월 말경 151만 8천 원에 팔고 있고요. 미니 패널은 456만 8천 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히 동일하냐, 모양 같은 게 거의 동일하냐, 이렇게 보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마이크로 패널 같은 경우는 여기 요 다이얼 밑에가 거의 타이트하게 돼 있는데 반면에 미니 패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이얼 밑으로 꽤 넓은 범위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제 책상은 여기 상단 하단 이렇게 2단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책상입니다. 요런 책상에서 쓰실 때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덜 하지만 이제 키보드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마이크로 패널 같은 경우는 여기에 키보드를 바로 이어서 붙일 수 있어요. 그럼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되기 때문에 같은 하나의 책상에서도 쓰는데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근데 요만큼이 길어지다 보니까 같은 높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키보드랑 이제 패널 간의 거리가 꽤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업을 하시다가 여기까지 왔을 때만 해도 팔을 꽤 펴야 되는데, 위에 있는, 안 그래도 길게 생겼잖아요. 이 위에 있는 기능들까지 하려면 정말 팔을 완전 쭉 뻗어야 됩니다. 뭐 저처럼 팔이 길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좀 불편한 점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위에 있는 기능들을 여기에만 넣기엔 너무 좁아서 이제 아래 넣다 보니까 여기가 길어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 요 미니 패널 사용하기 이전까지 엘리먼트를 사용해 왔어요. 엘리먼트를 사용해 왔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좌우로 깁니다. 요거는 생각보다 짧고요. 좌우로 길다 보니까 여기다 키보드 넣고 뭐 키보드 마우스 놓고 쓰다가 쓰는 와중에 그냥 좌우로 이렇게 팔을 벌리면 되고, 너무 이렇게 끝까지 높일 필요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런 점들은 어떤 인터페이스적인 면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패널 같은 경우는 앞뒤로 긴 것보다는 좌우로 큰 게 조금 더 쓰기가 편하더라. 개인적인 의견을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것들 이제 입력 인터페이스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입력 인터페이스를 보시면요, 마이크로 패널 같은 경우는 그냥 USB를 통해서 전원 공급이 가능하면서 사용을 그냥 쭉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따로 파워 라인을 넣지 않아도 돼요. 따로 파워 라인을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그냥 어디 외부로 나가실 때 노트북이랑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외부로 나가시는 거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패널을 보시면 실제로 휴대용 하드웨어 컨트롤 패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반면 이제 미니 패널 같은 경우는 USB로 쓰실 때는 따로 전원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따로 전원을 공급해 주셔야 되고, 그 외에 뭐 다른 방식으로 전원을 공급하거나 혹은 이제 이더넷을 이용해서 패널에 전원 공급을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더넷보다 아무래도 USB의 사용 빈도가 조금 더 높을 것 같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 패널을 쓰고 있는데 이동성이나 이런 면에서 크기도 조금 그렇고 전원 공급이 돼야 된다, 이런 면에 있어서 외부로 가지고 나가기가 조금 불편함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패널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게요. 패널에 보시면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패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크게 이제 다이얼, 볼, 노브, 버튼, 이렇게 네 종류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요 미니 패널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장 큰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요 부분이 이제 3웨이 컬러 휠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다이얼과 볼, 뭐 이렇게 버튼들로 이루어져 있는 요 공간이죠. 요 공간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실 텐데요. 이렇게 볼을 감싸고 있는 요 동그란 형태, 요 동그란 형태를 다이얼이라고 합니다. 다이얼이라고 하면은 이제 익숙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전에 다이얼식 전화 같은 것들 써보신 분들 계시죠? 저랑 비슷한 나이나 저보다 조금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제 다이얼 전화 이런 것들을 써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얼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값이 커지면서 이미지가 밝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미지가 어두워지면서 값도 작아지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절하는 동안 게인이 움직인 것들을 확인해 보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리프트 감마 게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프셋은 이제 기본적으로 있진 않아요. 그 말인즉슨 리프트 감마 게인 요걸 갖고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요 탄젠트 엘리먼트에서도 리프트 감마 게인으로 움직이는데 얘가 오프셋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얘는 되게 독특하게 오프셋이 아니라 그 조그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볼은 아예 작동하지 않아요, 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도 기본적으로 리프트 감마 게인을 제공하는 것이고, 뭐 지금 보고 계신 미니 패널, 마이크로 패널도 동일하게 그렇게 작동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리프트 감마 게인으로 작동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는 로그 버튼을 누르면 로그 버튼에 불이 들어오면서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로 바뀝니다. 지금 이미지도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로 인터페이스가 바뀐 것들을 확인해 보셨죠? 로그를 끄면 다시 프라이머리 휠로, 로그를 누르면 다시 컬러 휠로 바뀌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이미지 창에서도 바뀌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 옆에 오프셋 버튼이 있습니다. 오프셋 버튼을 누르시면요, 오프셋 버튼을 눌렀을 때는 가장 오른쪽에 오프셋이 됩니다. 제가 이걸 움직여 보면 이미지의 오프셋이 값이 변한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요 두 개가 뭘지 궁금하시잖아요. 여기 있는 다이얼은 템퍼러처와 틴트가 됩니다. 지금 움직여 보면 이미지가 따뜻해지면서 템퍼러처 값이 오른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가운데 있는 다이얼을 돌리면 틴트 값이 변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리프트 감마 게인 혹은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오프셋, 템퍼러처, 틴트,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색 보정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정말 많이 쓰게 되는 기능들, 이런 것들로 다이얼이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밝기를 조절하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 뭐 템퍼러처랑 틴트는 이제 색온도 가까운 것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인 만큼 요 다이얼 자체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두드려 보면요, 소리로 봤을 때는 금속 재질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제가 자석을 한번 붙여봤는데 붙지 않는 거 봐서 쇠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좀 묵직해요. 아무래도 금속이다 보니까. 이 무게 자체가 그렇게 돼서인 건지 모르겠는데, 돌리시면 약간 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리다가 이렇게 많이 돌리면 어느 정도 약간 그 가던 무게를 계속 가지고 가려는 그런 관성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돌려보면요, 그 바로 서는 게 아니라 조금 제가 돌리면 조금 힘을 더 받아서 돌다가 서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전에 쓰던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요, 재질만 놓고 보면은 고무와 플라스틱, 고무 플라스틱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손톱으로 누르면 약간 들어가는 듯한 그런 재질이었고요. 관성감이 따로 없어요. 이것보다 약간 뻑뻑하다라는 느낌인데, 이렇게 딱 놓으면 딱 거기서 멈춥니다. 돌린 만큼만 딱 돌아가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엘리먼트의 다이얼이었고요. 지금 보시는 미니 패널의 다이얼은 약간은 이제 관성감이 있는 느낌,
이런 것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좀 특이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다이얼이 안쪽으로 갈수록 살짝, 그러니까 이 바깥쪽은 조금 높고요, 요 안쪽으로 살짝 미끄러지듯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는 엘리먼트랑은 좀 다르죠.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측면을 보시면 안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얘가 일자로 이렇게 딱 유지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돌리다 보면 어느 정도 약간의 그 원심력 같은 게 작용해서 돌리다 보면 약간 이렇게 미끄러져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막아주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실제로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라고 약간 거칠게 코팅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엘리먼트 같은 경우도 고무 같은 거기 때문에 마찰력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수평으로 평평하게 돼 있다고 해서 확 밀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형태가 조금 더 많은 패널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당장 탄젠트에서 나온 이 엘리먼트 뒤에 나온 모델인 아크, 얘 같은 경우는 뭐 다빈치 리졸브 패널로 치면 어드밴스드 패널급의 이제 패널이죠. 요 녀석을 보셨을 때 이 녀석도 다이얼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패널은 이제 필름 라이트사의 베이스 라이트 패널입니다. 요 녀석 역시 가운데 쪽으로 살짝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다이얼을 가지고 있죠. 미스티카에서 쓰고 있는 패널 역시 이제 볼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살짝 안으로 내려가는 듯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미스티카나 베이스라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의 프로그램이고요. 이런 턴키 방식으로 하드웨어까지 같이 파는 것들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이제 안쪽으로 들어간 형태의 다이얼을 쓴다고 봤을 때 이 형태의 다이얼이 그냥 평평한 다이얼에 비해서는 선호도가 높지 않나, 작업하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식의 장점이 이제 한 가지가 조금 더 있는데, 그건 이제 볼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다이얼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동시에 조절해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리프트랑 게인을 마우스로 휠로 조절을 한다 그러면 이거 동시에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든 이제 한 번에 하나 마우스로 조절할 수 있는 한 가지씩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 요 다이얼이 있는 요 패널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동시에 움직여도 정확하게 다 적용이 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작업자의 취향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굴리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그 감마로 잡혀 있는 상태다. 요럴 때는 이제 동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어느 정도 대비를 만들 때 동시에 이제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두운 데를 약간 건드리면서 봐가면서 조절하는 것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볼과 요 형태, 우리가 안쪽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한 다이얼의 형태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녀석은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모양이 이렇게 안쪽으로 쏙 파고들고 들어가다 보니까 볼이 이렇게 나와 있을 공간이 조금 여유가 생겨서 볼이 이 다이얼 높이에 비해 그렇게 높게 올라와 있지 않아요. 옆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높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꽤 높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평평하다 보니까 볼을 조작하기 위해서 볼이 충분히 나와 있어야 이런 것들을 이제 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요 엘리먼트를 쓸 때는 이렇게 위로 튀어나와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위쪽에서 다이얼의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을 잡고 조절을 하면 여기는 손가락 안쪽으로 자꾸 이렇게 볼을 치게 돼요. 이렇게 돌리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약간 건드리게 되는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엘리먼트를 쓸 때는 다이얼의 아래쪽을 좀 많이 잡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래쪽을 좀 잡고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었던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엘리먼트는 좌우로 긴 편이죠. 좌우로 긴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거나 이런데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이 위쪽으로 올라갈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 보고 계신 미니 패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길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를 쓰다가 하면 되게 많이 뻗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근히 작업하다 보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볼은 좀 낮아져서 크게 건드리지 않게 되니까 위쪽을 잡고 조절을 좀 많이 하다가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진 뭐 다른 데를 조절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패널을 쓰면서 어떻게 적응해서 바뀌게 되는 점들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다이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야기해 볼 만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아까 리플 봤을 때 이 다이얼 탄젠트 웨이브에서도 지원하는 볼과 떨어져 있는 형태의 다이얼입니다. 굉장히 많은 패널들은 볼을 이제 다이얼이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웨이브나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볼 위에 다이얼이 따로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볼을 싸고 있는 다이얼에 비해서 움직이는 요 각도라고 해야 될까요? 움직이는 정도가 조금 작게 되겠죠. 그리고 다이얼의 무게감이 훨씬 가볍습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돌아왔을 때 좀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볼을 둘러싸고 있는 다이얼이 더 익숙하다 보니까 웨이브를 쓸 때는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무게감이 가볍다 보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돌렸을 때 생각하는 그 정도 느낌이 되게 달라서, 만약에 저한테 웨이브를 쓰라고 한다면 이것도 분명히 적응이 필요한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얘기해 볼 거는 요 볼입니다. 요 볼 같은 경우는 다이얼의 이제 중간에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웨이브 같은 경우는 다이얼 아래에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세 개 손가락들을 이용해서 가운데 손가락을 유독 좀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길다 보니까 요것들을 이용해서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 볼 같은 경우는 다이얼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있어요. 다이얼은 이렇게 돌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 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컬러 휠의 방향이 익숙해져야지 잘 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패널을 쓸 때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페이스를 보지 않고 화면과 스코프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작업을 하고 예를 들어 채도 콘트라스트도 조금 높여놓고 채도도 많이 높여놓고 이 정도 작업이 진행된 다음에 이미지를 조금 더 따뜻하게 하고 싶어요. 너무 차가운 것 같아. 밝은 데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게인을 이용해서 좀 이미지에 따뜻함을 주고자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마우스로만 조절을 한다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보면서, 마우스로 조절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인터페이스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당길 수가 있는데, 이제 인터페이스를 많이 보지 않아도 되는 패널을 쓸 때는 이 볼의 방향을 내가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뜻하게 작업을 하고 싶으면 10시나 11시 방향으로 굴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요 방향 같은 것들이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미지와 스코프를 보면서 여기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아직 이 컬러 휠의 방향들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볼을 쓰는 것들이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건 처음 패널을 사신다면 어느 정도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굴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조금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움직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이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 지금 개인 같은 경우를 움직여서 제가 이렇게 멀리까지 움직이는 거 그냥 마우스로 쭉 당기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 볼은 한참을 굴려야 됩니다. 지금 꽤 많이 굴리고 있죠. 네, 한참을 굴려야 마우스로 움직이는 정도의 강한 움직임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되게 섬세하게 조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기본 세팅이 이런 거고요. 민감도를 많이 높이신다면 조금만 움직여도 팍팍 움직이게 물론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속성인 요 다이얼에 비해서 볼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지금 오래 쓰다 보니까 손때가 좀 많이 묻어 있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잔기스도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밑에 있는 센서들이 조금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닦아줘야 돼요. 그래, 닦아줘야 되는데 그럼 볼 어떻게 닦아주냐? 그럴 때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 다이얼을요, 힘으로 분리하면 돼요. 여기 다 금속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드려 봤을 때 여기 자석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주시고 볼 같은 데를 조금 닦아주시면서 센서 부분 같은 데 닦아주시고 여기 바람 같은 거 불어서 닦아주시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모양에 맞춰서 다시 잘 껴주시면 됩니다. 네, 잘 껴졌죠? 네, 다시 껴졌습니다. 그래서 가끔 요거 들어서 이제 청소해 주시거나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탄젠트도 그렇고 대부분의 패널들이 볼 같은 경우는 이제 손때가 많이 묻어서 좀 닦아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다이얼을 분리하는 것들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제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요 밑에 판이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구멍이 나 있어서 안에서 그냥 볼을 이제 툭 들면 볼이 이제 밖으로 툭 빠져요. 게다가 뭐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 볼이 얹혀져 있는 상태라 어디 밖에 들고 나갈 때 되게 볼만 잘 빼서 조심해서 들고 다녀야 됩니다. 요건 이제 엎으면 그냥 바로 볼이 빠지는 형태예요. 볼의 감도는 제가 봤을 때 뭐 어떤 게 더 좋다, 뭐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이 다이얼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하다라는 느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볼 가지고 이런 것들은 잘 못 느껴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손목이 아파서 원래 마우스로도 이 트랙볼을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밑에 누르면 이렇게 뺄 수 있죠. 이렇게 뺄 수 있는데 다시 이렇게 넣으면 들어가고, 이렇게 트랙볼 같은 것들을 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손목이 아파가지고 많이 써오다 보니까 익숙해요. 굉장히 익숙해서 이 볼 쓰는 것들에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트랙볼을 쓰시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요 볼 만지는데 또 약간의 연습은 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녀석들은 노브라고 합니다. 노브라고 하는데 KNOB인데 K는 묵음이래요. 노브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뭐 콘트라스트, 피벗, 미드톤 디테일, 컬러 부스트 각각 이름들이 다 있어요. 여기 있는 하단에 있는 요 프라이머리 노브 같은 경우는 바로 밑에 이름들이 있어가지고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상단에 있는 요 8개의 노브 같은 경우는 요 LCD랑 연동해서 뭐 퀄리파이어일 때는 휴 값, 뭐 커브일 때는 개별 6포인트, 뭐 프라이머리 레드, 그린, 블루 채널, 뭐 각 채널 이렇게 제가 어떤 부분들을 누르냐에 따라서 이제 각각 할당되는 것들이 바뀌는 노브들입니다. 노브도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미니 패널의 노브는요, 지금 보시면 위로 조금 올라갈수록 약간 좁아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일자에 가까운, 크게 이제 꺾이는 정도가 적은 노브입니다. 그래서 밑이 약간 넓고 위는 아주 약간 좁은 거의 원통형에 가까운 형태의 노브이고요. 탄젠트사의 노브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 계신 미니 패널의 노브보다는 밑이 훨씬 넓고 위로 갈수록 훨씬 더 격하게 좁아지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노브도 기본적으로 다이얼이랑 똑같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값이 커지고요. 왼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값이 작아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렇게 누르시면 딸깍 소리가 나죠. 이러면 조절한 게 리셋이 됩니다. 요 다이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놓고 올 버튼이나 뭐 RGB 버튼 눌러서 리셋을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노브 조절한 뒤에 그냥 그걸 그대로 눌러주시면 리셋이 돼요. 근데 엘리먼트에 있는 노브랑 이 다빈치 리졸브 패널에서 제공한 노브의 차이가 꽤 큽니다. 얘 같은 경우는요, 유단식이에요. 우리가 마우스 휠을 돌려보면 따다다다 하고 돌아가는 그 느낌 있잖아요. 걸린다라고 하죠. 이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 엘리먼트 패널의 노브들은 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돌아갈 때 따다다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미니 패널의 노브는 돌리면 그 걸리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쑥쑥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를 보면서 조절을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데, 내가 그냥 이렇게 만졌을 때 어느 정도 조절했지라는 그 감을 느끼는 게 상대적으로 유단식에 비해서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엘리먼트의 노브가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뭐 이제는 적응돼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지만 처음에 엘리먼트에서 미니 패널로 바꿨을 때는 요 노브가 처음에 굉장히 많이 거슬렸어요.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버튼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거 호불호가 제일 많이 갈릴 방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누를 때마다 그냥 막 눌러보고 있어요. 노브는 누르면 약간의 소리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별 소리가 안 납니다. 그냥 슥 하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들이 좀 호불호가 갈립니다. 탄젠트의 이제 이런 버튼 패널 같은 경우는 누르면 기계식 키보드 스위치와 같은 형태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딸깍 소리가 정말 크게 나요. 딱딱딱 소리가 납니다. 지금 제가 옆에 쓰고 있는 뭐 작은 그 한손 키보드 같은 경우도 기계식 키보드인데, 얘는 뭐 이렇게 쫀득한 그런 키감이 난다면 엘리먼트 같은 경우 누를 때마다 정말 딱딱딱 소리가 납니다. 조금 더 일하는 티가 많이 난다, 뭐 이런 농담도 들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튼 같은 경우도 이제 꽤 차이가 있다. 미니 패널과 탄젠트 계열 패널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기능 면에서 어떤 게 더 좋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개별 기능에 관한 얘기는 한번 이제 비용에 맞는 패널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면서 한번 쭉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